과학기술 10번 항생제 내성 수업 시작해볼게. 수능 특강 208페이지고 이 지문은 그래도 쉽지 얘들아. 쉬워서 앞에서 했던 거에 비해서 좀 가볍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지 문단별로 포인트를 좀 짚어줄 테니까 이걸 통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 첫 번째 문단은 세균에 대한 정보를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세균이 어떤 애인지 나와 있으니까 쉽다고 해서 너무 간과하지 말고 좀 목록을 항목화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봐봐. 세균은 일단 단세포 원핵 생물이야.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첫 번째 세균에 대한 정보.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없어서 세포 소기관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구조는 단순해. 이 인과관계를 좀 봤으면 좋겠어. 세포 소기관이 없어서 구조는 단순하다. 이게 첫 번째. 2번이야. 두 번째. 하지만 효소가 있어. 효소가 있어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 요것도 요 인과관계를 봤으면 좋겠거든. 요 인과관계를 좀 잘 볼게. 효소가 있어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요렇게. 그리고 세 번째, 모세포가 반으로 나뉘는 이분법을 통해 번식함으로, 얘들아, 이분법이 뭐냐면 모세포가 반으로 나뉘는 거래. 원래의 세포야. 원래의 세포가 이렇게 반으로 나뉘는 이분법을 통해서 번식함으로 환경이 적합하면 빠르게 증식할 수 있다. 이것도 인과관계 봐야 될 것 같아. 이분법을 통해서 증식해서 빠르게 증식이 가능해. 대부분의 세균은 사람에게 해롭지 않지만 일부는 병원성이 있어 질병을 일으킨다. 이게 4번. 대부분은 해롭지 않아. 하지만 병원성 질병이 있다. 하면서 병원성 세균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 이 병원성 세균은 소화기관, 호흡기관 등을 통해 인체 내로 침입해 빠르게 증식한다 그랬지. 그래서 독소를 생산해. 그래서 얼마나 빠르냐면 1시간 만에 16개, 2시간은 250개, 5시간이면 100만 개 정도로 빠르게 증식해. 그래서 세포 조직 손상,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긴다. 이것이 병원성 세균이 인체에게 끼치는 어떤 유해성인 거야. 이런 병원성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은 식중독, 폐렴, 결핵 등이 있다. 까지 나와 있어. 첫 번째 문단은 세균이 어떤 애인지 세균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번호 매겨주었던 1, 2, 3, 4 있지? 이 1, 2, 3, 4를 그냥 정확하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이 1, 2, 3, 4에서 인과관계에 있었지. 예를 들어서 요 2번 효소가 있어. 효소 때문에 물질 대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인과관계를 좀 잘 봐줄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줘. 이 문단은 항생제에 대한 이야기야. 항생제. 항생제란 이렇게 들어가거든. 이 문단의 포인트는 항생제. 항생제는 이러한 세균세포의 증식 속도를 늦추거나 얘들아. 속도가 엄청 빨랐잖아. 증식 속도가 그걸 늦추거나 아니면 세균세포를 완전히 파괴해서 아예 없애버려서 감염증을 그런 치료하는 효능을 지닌 약이다. 항생제가 어떤 약인지 정확히 좀 봐줄게. 증식 속도 늦추거나 아니면 세포를 아예 파괴하는 것. 흔히 항생제가 바이러스성 질환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 중요하겠다, 그지? 근데 우리 이거 옛날에 이제 지문들을 통해서 많이 봤던 건데 항생제는 바이러스성 질환에는 효과가 있지 않아. 그래서 항생제는 세균에 효과가 있는 거라는 거야. 항생제는 세균세포, 질병성 그 세균을 죽이는데 효과를 발휘하는 약이고 바이러스성 질환에는 효과가 없어. 그럼 바이러스성 질환은 항바이러스성 약물을 통해 치료하거나 아니면 백신 접종 있지? 백신을 접종해서 아예 사전에 병을 차단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그래서 요 세균이랑 바이러스성 질환의 차이점 알아야 될 것 같지? 다시 항생제로 넘어온다. 항생제는 세균의 단백질 합성 과정 등 세균세포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방해해서 세균을 죽인다고 했는데 얘들아 세균세포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그럼 뭐라는 거야? 단백질 합성 과정이야. 세균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 자체가 세균이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야. 그걸 방해해서 세균을 죽이는 것이 항생제의 원리래.
어렵지 않지? 여기는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 너희가 봐줘야 될 게 항생제가 있지. 항생제가 포인트니까. 항생제랑 무엇이 다르다라고 지금 나와 있냐면 그 항바이러스성 약물. 항바이러스성 약물. 요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 어떻게 다르냐면은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고 항바이러스성 약물은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 그치? 바이러스를 통해 감염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인데 이 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도 있었지? 백신, 그치? 백신 접종은 여기 바이러스 쪽에 들어간다는 거야. 세균 쪽이랑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대조해서 알아두면 되고 항생제 원리가 어땠다고 했었지? 항생제 원리는 세균의 증식 속도 있지. 세균의 증식 속도를 낮추거나야. 속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아예 세균을 아예 없애서 완전히 파괴하는 방식으로 세균을 없애는 것. 그리고 이 항생제 원리 자체는 세균세포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 예를 들어서 단백질 합성 과정 있지, 단백질 합성 이런 과정을 방해한다는 거. 세균의 단백질 합성 과정을 방해함으로 인해서 세균을 죽인다. 이것까지 정리를 해주면 되겠어. 3문단 갈게. 3문단에서는 항생제 내성, 이 키포인트야. 너희 내성은 알고 있거든. 여기 항생제 내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균이 어떤 항생제가 널리 사용되고 나서 몇 년, 몇 달 안에 그냥 내성을 가진대. 어, 안 듣는다는 거지. 그 약으로 세균이 죽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균이 항생제 효과에 저항해서 생존이나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이 항생제 내성인데 이것은 세균의 생존 전략이야. 그 항생제에 맞서서 세균도 자꾸 자기가 살려고 적응해 가는 거야. 세균이 기존에 사용하던 항생제 내성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기존 항생제로는 어려워, 치료가. 그래서 그 내성 세균을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항생제가 또 나타나겠지? 그러면 또 어떻게 돼? 그 항생제에 또 내성을 가진 세균이 나타나. 그래서 끊임없는 싸움이다. 계속 그 내성 세균에 대한 항생제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또 내성 세균이 나오고 반복이 된다는 것. 해서 선문단은 어려운 말이 아닌 거고 여기서는 너희가 항생제 내성이라는 걸 그냥 키포인트로 잡으면 될 것 같아. 항생제 내성. 괜찮지? 그 다음 문단 볼게. 이제 그 다음 문단부터 너희가 잘 봐야 되는 게 나오는 건데 첫 번째 문장 먼저 읽어보면 세균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으로 항생제의 내성이 있는 유전자를 가질 수 있다. 즉 무엇을 설명해 주겠다는 거야? 항생제의 내성이 있는 유전자를 가지는 세균의 4가지 방식인 거야. 방식 4가지. 그렇다면 이렇게 방식 4가지가 나오면 너희들은 당연히 4가지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해서 항목화시켜야 하는 거겠지. 그것만 잘하면 돼, 이 지문은. 첫 번째, 항생제 내성 있는 유전자를 가지는 방식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어. 무작위적인 유전자 돌연변이 이렇게 돼 있네. 무작위적인 그냥 유전자 돌연변이. 세균의 유전자가 그냥 돌연변이가 되어서 그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는 거야. 좀 읽어볼까? 세균 세포는 분열하면서 DNA 복제해. 복제하겠지, 분열하면서. 각각의 딸 세포가, 얘들아, 아까 전에 원래 세포, 이제 모세포라고 했잖아? 모세포에서 이렇게 분열을 하면 이게 2개로 되는데, 요 각각을 딸 세포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 요 딸 세포가 원래 유전 물질을 전부 갖게 해. 그대로 옮겨온다는 거야. 하지만 이런 세포 분열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 돌연변이가 일어난대. 그냥 단순 오류. 그럴 수 있지. 자연 상태에서 돌연변이, 무작위적 돌연변이는 한 개의 세균이 1000만 개 될 때마다 한 개거든. 되게 확률이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균세포 늘어나는 속도는 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드문 일은 아니라는 거지. 돌연변이 가운데 일부는 항생제가 세균세포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안에 들어온 항생제가 세균세포에 해를 끼치기 전에 항생제를 내보낸데 이런 식으로 돌연변이 중에서 항생제 내성을 가지게 되는 이제 세포가 이런 식의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냥 항생제를 뱉어내버려. 아니면 항생제 자체를 흡수 안 해. 이런 식으로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유전자가
있는 세포가 된다는 거거든. 얘들아, 여기서 어렵지 않잖아. 첫 번째, 방식 첫 번째가 이제 무작위적 유전자 돌연변인데, 써볼게. 무작위적 유전자 돌연변이. 한 가지 내가 짚어주고 싶은 건 있어. 이게 뒤에 이제 나머지 세 개가 나오거든. 돌연변이. 뒤에 세 가지랑 좀 다른 점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무작위적 유전자 돌연변이는 세포 분열 시 일어나는 거거든. 세포 분열 시. 그래서 분열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거를 조금 기억해 둘게. 분열하면서. 그러니까 그 세포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돼. 선택지 보면은 이제 그 1, 2, 3, 4번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당연히 나오거든. 요 네 가지의 차이점 공통점을 묻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아이에서 너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아이는 세포가 분열할 때, 세포가 증식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내성이 생기는 유전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 넘어가 볼까? 두 번째야. 다음으로 접합이다. 얘들아, 접합이라는 게 2번이래, 접합. 접합은 이 아까 1번보다는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 있어. 좀 볼게. 접합이라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세균과 세균 사이의 접촉을 통해 유전 정보가 전달된대. 특이하지? 살아있는 세균과 세균 사이의 접촉이야. 살아있는 세균과 세균 사이의 접촉.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유전적으로 돌연변이가 되는 건 세포 자기 하나가 자기 자신 혼자가 이렇게 세포 분열하면서 두 개로 나뉘면서 그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라면 얘는 어떤 세균과 다른 세균 사이에 만난다는 거지.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종류의 세균이래. 많은 종류의 세균이 접합을 할 수 있고 세균은 그 다음도 좀 잘 볼게. 같은 종이나 다른 종의 세균과 접합한대. 얘들아 여기도 내용 일치해서 많이 물어보거든. 같은 종끼리 접합이 가능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야. 다른 종의 세균하고도 접합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여기 좀 잘 체크해 놓을게. 같은 종이나 다른 종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 접합하는 동안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유전자를 전달한대. 그러니까 어떤 세균 두 개가 이렇게 만나서 접합을 하는데 이 하나가 그 항생제 내성을 가졌어. 그럼 얘한테 이렇게 접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도 두 번째에도 그 항생제 내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지. 접합 과정을 설명해 주거든. 이 접합 과정에서 한 세균의 선무가 다른 세균에 뻗쳐서 두 세포 사이에 통로를 만들고 얘들아 선무가 다른 세균에 뻗쳐서 통로를 만든대. 한 세균이 있고 다른 세균이 있으면은 선모를 이렇게 뻗쳐. 근데 이것이 일종의 무엇이 되는 거라고? 통로가 된다라는 거야. 말이 어렵지만 선모는 그냥 통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다리 같은 걸 띡 하고 다른 세균한테 올려가지고 전해줘가지고 거기로 통로가 되게끔 한다는 거야. 그럼 요 한 세포의 플라스미드라는 것이 이중나선 DNA 가운데 한 가닥을 다른 세포로 이동시킨대. 그 DNA가 원래 두 가닥이 세트잖아. 그런데 이제 한 세포의 플라스미드가 얘가 자기의 그 DNA 중에 한 가닥을 세포로 이동시키면 두 세균은 각각 한 가닥의 DNA에 대한 상부적인 가닥을 복사해. 그 가닥을 각각 복사해. 그래서 완전한 유전 물질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여기 내가 이렇게 대괄호 친 부분이 이제 접합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접합 과정 자체를 좀 물어볼 수가 있잖아. 물어볼 수 있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포인트는 이제 선무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고 플라스미드가 한 세포의 플라스미드가 한 가닥을 이동시키면 그것을 각각 복사한다. 그래서 완전한 유전 물질을 각각 갖게 되는 거야. 이때 세균이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DNA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한 세균이 자기가 내성 가졌어? 그럼 전달해준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수백만 번 접합이 일어나면 세포끼리 만나가지고 세균끼리 만나가지고 수백만 번 접합이 일어나면 항생제 내성이라는 형질이 이제 각 세균들 사이에 이제 널리 퍼지게 된다는 거지. 괜찮니? 내가 2번에서 이제 너희한테 주목하게끔 하고 싶은 것은 이 접합이라는 것은 접합은 한 세포와 다른 세포, 세포와 세포 사이의 만남이라는 것이고 살아있는 너 자꾸 세포라 그러네? 미안해. 세균이야 세균. 미안. 세균으로 바꿀게 다시. 하나의 세균과
다른 세균 사이의 만남이고 이것은 살아있는 세균이야. 이 말이 중요한 이유도 나와. 뒤에 가면 이제 살아있지 않은 것과 만나기도 하기 때문이거든. 살아있는 세균이고 그리고 이 세균은 같은 종일 수도 있고 같은 종류의 세균일 수도 있고 다른 종류의 세균일 수도 있다는 것. 요걸 포인트로 잡아야 할 것 같아. 왜냐면 뒤에 가서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서 그래. 살아있는 세균끼리의 접합이고 같은 정도 되고 다른 정도 된다. 알겠지? 세 번째야. 세 번째는 형질 전환이라고 나와 있거든. 형질 전환도 세균이 항생제의 내성이 있는 유전자를 갖는 방식이다. 이게 세 번째 방식이야. 형질 전환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겠지. 형질 전환이란 세포가 주위 환경에서 외래의 DNA를 흡수해 재조합을 해. 그래서 자신의 유전자랑 통합하는 거래. 앞에 2번이랑 좀 다르거든. 좀 더 읽어볼게. 세균은 다른 종의 세균이나 죽은 세균에 남아있는 DNA 조각을 흡수하는 거래. 무엇이 다른 점인지 알겠어? 형질 전환 좀 정리할까? 접합이랑 좀 다르다고 생각해야 돼. 3번이 이제 형질 전환인데 접합은 어떤 거였냐면은 살아있는 세균과 세균 사이였어. 둘 다 살아있고 지들끼리 만나는 거였거든.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세균의 세포겠지. 세포가 주위 환경에서 DNA, 다른 DNA, 외부의 DNA를 지가 흡수해가지고 그것을 재조합을 통해서 통합해서 이제 새로워지는 거거든. 그런데 이 주위 환경이라는 것이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다른 종의 세균이나 아니면 죽은 세균이야. 요게 중요해. 다른 종의 세균이나 죽은 세균에 남아있는 이제 DNA 조각을 흡수하는 거래. 그러면은 이 세균 세포가 다른 종의 세균하고 만나가지고 얘 거를 흡수해도 형질 전환이고 또 하나 죽어있는 세균의 DNA를 얘가 갖다 흡수해버리는 거야. 그래도 형질 전환이야. 그럼 내가 이걸 왜 강조했는지 알겠어? 지금 2번하고 3번에 공통점 차이점을 물어볼 수 있거든. 2번하고 3번. 접합과 형질 전환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어. 접합하고 형질 전환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종의 세균과 그 DNA를 나누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됐니? 차이점 뭐야? 접합은 살아있는 애들끼리 가능한 거거든. 하지만 형질 전환은 때로는 죽은 세균 것도 흡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한 거 있잖아. 말한 것에 2번하고 3번의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주어야 돼. 이렇게 공부하면 돼. 읽었을 땐 되게 쉬워. 그런데 이걸 이제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주면 돼. 3문단 나머지 읽어볼게. 인체 내의 다른 세균이나 세균세포의 세균세포가 죽었어. 그렇게 떠다니는 이런 DNA 조각에 항생제 내성을 갖는 유전자가 있으면 그 조각을 그 조각을 갖다가 재조합한 세균, 뭐를 시도한 세균인 거야? 형질전환. 형질전환을 한 세균 역시 내성을 가질 수 있다. 이게 3번이야. 마지막 갈게. 4번은 형질 도입이야. 4번은 이제 형질 도입인데 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박테리오파지라고 불리는 일군의 바이러스는 세균을 공격해 감염시킨다. 얘들아,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냐면 박테리오파지가 뭔지 알려주고 있거든.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래, 바이러스. 중요하겠지?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야. 세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이 박테리오파지는 자신의 DNA를 세균을 공격할 때 주입한데 여기부터 중요할 것 같아. 과정. 박테리오파지가 세균을 공격하는 과정이야. 세균을 공격하거든. 이 박테리오파지가 세균을 공격할 때 자신의 DNA를 세균에게 주입해. 그리고 그 세균이 가지고 있는 그 세균에게 만약에 항생제 내성 유전자 조각이 있잖아.
그 조각을 자신의 DNA에 더해서 조합한대. 합해버려. 다른 모든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박테리오파지는 자기 자신을 여러 번 복제한대. 모든 바이러스랑 마찬가지로 공통점이야. 역시 박테리오파지도 복제해. 그럼 복제된 각각의 후손 바이러스가 있겠지? 그러면은 아까 이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조합했잖아. 그 내성 유전자를 후손 바이러스 당연히 지니게 되겠지. 그치? 그런 다음에 복제된 박테리오파지는 효용성이 다한 쓸모가 없어진 세균에서 나오거나 또는 그냥 세균을 파괴하고 밖으로 나와서 다른 세균을 또 공격해 그 세균에게 내성 유전자를 또 옮긴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렇게 내성 유전자를 지닌 박테리오파지의 공격을 받은 세균 가운데 살아남은 세균이 내성 유전자를 지니게 된대. 얘들아, 요 과정 있지? 요렇게 긴 과정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가면 문제화 되거든? 문제화 되어서 그림으로 나와 있어. 이거 알아야 돼. 이걸 좀 정리해 볼게. 너희도 스스로 정리가 되는지 봐봐. 일단 네 번째 방법을 소개한 거고 얘는 형질 도입이었어. 형질 도입. 형질 도입은 무엇에 의거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박테리오파지였어. 박테리오파지. 박테리오파지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세균을 공격하는 바이러스. 세균만을 공격하는 이제 바이러스가 되는 건데 어떤 식의 과정을 거치냐면 세균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 이 세균은 어떤 세균이었냐면은 그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이었어. 이것을 박테리오파지가 공격을 하는 거지. 박테리오파지, 나 못 그리는데 그냥 이렇게 그릴게. 얘가 이렇게 공격을 해. 들어왔어. 얘가 박테리오파지야. 박테리오파지가 공격을 하잖아?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된대? 자신의 DNA를 여기에 줘. 박테리오파지의 DNA를 주고, 그런 다음에 이 항생제 내성을 가진 이 DNA를 자기 거랑 합해. 합해. 좀 이렇게 크게 그린다고 생각해봐. 이거 확대해서 그리면 박테리오파지의 DNA를 얘한테 주입하고 이 세균이 가지고 있는 그 내성, 항생제 내성의 그 유전자 있지? 유전자를 가지고 와서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조합해서 자기 걸로 만든다는 거지? 그럼 이 박테리오파지에게도 어떤 유전자가 생긴 거야?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생겨? 그런 다음에 얘를 막 복제해. 박테리오파지 자기를 막 복제하는 거지. 복제하면은 당연히 얘네들도 항생제 내성을 가진 유전자로 변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대? 그런 다음에 이 세균이 쓸모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쓸모가 있더라도 그냥 나오고 싶을 수 있잖아? 이걸 뚫고 나와. 뚫고 나오면 박테리오파지가 새로운 아이가 되는 거지. 항생제 내성을 가진 박테리오파지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아이가 돌아다니다가 또 다른 세균을 공격하는 거지. 이제 다른 세균이야. 다른 세균을 공격해. 다른 세균을 공격하면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할 거 아니야?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해가지고 여기다 또 자기 걸 막 뭐 복제할 거 아니야? 복제하고 또 얘는 뚫고 나가겠지. 뚫고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테리오파지의 공격을 받았는데도 이제 살아남는 세균이 있다는 거지. 살아남는 세균. 살아남았어. 살아남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세균은 항생제 내성을 가진 유전자가 생긴 거지. 왜냐면 이 박테리오파지가 여기다가 이제 자기 거 복제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생겨버린 거야.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이 생겼고 이것이 이제 또 퍼진다는 거지. 이런 형질 도입 과정에서 여러 항생제 내성을 갖는 세균이 탄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너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건, 헷갈리지 말아야 할 건 이거 같아. 이 항생제 내성을 가진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세균이 누구인가?
요 살아남은 세균이거든. 살아남은 세균. 여기 처음에 요 공격받은 세균 말고 살아남은 세균인데 물론 내 생각에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이 세균이 살아남았어. 살아남았으면 첫 번째 세균이 살아남았으면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이 되는 건 맞겠지만 보통은 지금 얘가 설명한 것 자체는 이 박테리오파지가 다른 세균 공격했을 때 이제 살아남았다고 했으니까 이제 요거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박테리오파지의 공격 속에서도 살아남은 세균이 항생제 내성을 가졌다. 이렇게 봐주면 돼. 얘들아 됐어? 내가 지금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너희 그 공통점 차이점을 좀 잘 알아두라고 설명을 해준 거야. 그래서 이 강의 영상이 너희가 이 10번 지문을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알겠지? 고생했고 정리 잘해서 문제도 다시 한번 확인해봐. 수고 많았어.